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인타운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서은자라고 합니다. 그날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교인분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을 봤습니다. 평소 제 친정엄마의 옷차림과 말투를 깎아내리던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낯선 중년 남자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는데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문객들을 챙기던 시어머니가 뒷문으로 빠져나와 주변을 살피더니 남자 앞에 섰습니다. 남자는 봉투 안을 확인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가 시어머니 어깨 가까이 손을 올렸는데 시어머니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은자야, 저 사람 뭐 하는 짓이냐? 저는 얼른 엄마를 뒤로 당겼습니다. 엄마, 아직 모르잖아. 교회 일일 수도 있어요. 엄마는 차가운 눈으로 주차장 구석을 노려봤습니다. 교회 일이면 왜 장례식장 뒷문으로 나와서 몰래 봉투를 주고받아? 남 재단하던 사람이 뒤로는 아주 큰일을 하고 있었네. 그 말에 저는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낡은 외투를 훑어보고 웃지도 않은 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돈도 사람들 앞에 설 땐 격이 있어야지요. 자식 얼굴 생각해서라도요. 엄마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 외투를 벗지도 못하고 부엌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장례식장 뒤편에서 낯선 남자와 몰래 서류 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가 건넨 작은 명함 같은 것을 가방 깊숙이 넣더니 남자와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움직였지만 차는 같은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엄마가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따라가요? 들키면 더 큰일 나요. 엄마는 제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어. 너 시댁에서 무슨 일 터지면 늘 너가 뒤집었었지?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너가 이상한 며느리 된다. 저는 결국 엄마를 태우고 시어머니 차를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차는 한인타운 외곽의 낡은 사무실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은 작았고 유리문에는 상담 예약제라는 글자만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졌고 블라인드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 있다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자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그 남자 어깨에 기대는 듯 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창문을 뚫어지게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척하던 사람이 여기서 남자 어깨에 기대고 있었구나.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엄마,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믿을까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2층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갑자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낮췄습니다. 시어머니도 차에 타는가 싶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맞은편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차가 거기 있었습니다. 미용실 앞에도 자주 세워두던 흰색 차량이라 시어머니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제 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아래로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 시어머니는 제 차 앞쪽에서 멈추더니 번호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따라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차가 떠난 뒤에도 저는 바로 운전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못 박듯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본 거 안다. 먼저 움직일 거야. 저는 겨우 미용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면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문 닫은 미용실에 들어오자 낮에 손님들이 앉던 의자와 거울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찍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장면은 흔들렸고 사무실 창문 장면은 흐릿했습니다. 엄마는 영상을 몇 번 돌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저 사람이 잡아떼면 너가 이상한 사람 된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문자가 떴습니다. 어디야? 엄마가 당신 오늘 좀 이상했다고 하던데? 엄마가 문자를 보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봐라, 벌써 움직였잖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목소리는 이미 딱딱했습니다. 당신 오늘 장례식장에서 엄마 따라갔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당신 차를 본 것 같대. 요즘 엄마 예민한데 왜 뒤에서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에게 봉투 건네는 걸 봤어. 그 남자 따라 사무실까지 가셨고 안에서 울고 있었어. 전화 너머 남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가 교회 일로 누구 만날 수도 있잖아.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제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회 일이면 왜 몰래 만나셔? 남편은 한숨을 세게 내쉬었습니다. 제발 일 키우지 마. 엄마가 그러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엄마를 계속 노려봤다더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시어머니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용실 안쪽 방에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 거 다 적어. 시간, 장소, 차 색깔, 남자 얼굴, 봉투, 사무실 위치까지. 저는 멍하니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이걸 적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엄마는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당한 사람이 기억까지 놓치면 끝이야. 너 시어머니는 벌써 말 만들고 있잖아. 우리는 사실을 붙잡아야지. 그때 미용실 앞 유리문 밖으로 차 불빛이 스쳤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예약 손님이 올 시간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곧 제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벨소리가 끊기고 문자가 왔습니다. 은자야, 오늘 본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감당 못할 일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협박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봤던 그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리문 아래 틈으로 흰 봉투 하나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함 한 장과 접힌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사실 확인, 재산 추적, 비공개 상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모님이 위험하다는 말이 시어머니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에게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가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신대. 당신도 장모님 모시고 와. 오늘 일 확실히 정리하자. 엄마는 제 휴대전화를 보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판을 이미 깔았네. 내일 그냥 가면 안 된다. 저는 가방 안에 명함과 메모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뒤편에서 시작된 일이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왜 먼저 저를 몰아세우는지, 그 남자가 왜 제 미용실까지 찾아왔는지, 그리고 봉투 안에 있던 서류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닫힌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어머니가 정말 위험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험에 빠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어떤 말이 오갈지 몰랐지만 엄마는 이미 제 옆에서 물러서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 넣어둔 명함과 메모를 몇 번이나 만졌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는데도 정신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다가 집이 가까워지자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오늘은 울면 안 돼. 울면 저쪽이 너가 잘못한 줄 알아. 집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친정엄마를 훑었습니다. 그 눈길이 또 신발 끝에서 멈췄습니다. 친정엄마가 코웃음을 삼키는 게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제 엄마 뒤를 밟았다며? 장례식장 갔다가 그런 짓까지 왜 했어?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례식장 뒤편에서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그 사람이랑 사무실까지 갔고요. 제가 본 걸 말하는데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무릎 위에 펴놓았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야. 너가 어머니까지 모시고 내 뒤를 따라다닌 건 선을 넘은 일이야. 친정엄마가 등받이에 기대던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사돈, 선은 누가 먼저 넘었습니까? 장례식장 뒤편에서 은밀하게 만남을 가지던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거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눈꼬리가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가운 얼굴이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남편 쪽을 봤습니다. 집안 여자가 밖에서 소문 만들면 안 된다. 너가 본 게 뭐든 여기서 끝내야 돼.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를 감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덮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과 메모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어제 그 남자가 제 미용실 문틈으로 넣고 갔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이 위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머니가 설명해 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남편은 명함을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고 시아버지는 아주 짧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다시 만나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시어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 진짜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을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너가 알면 안 돼. 친정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숨길 생각입니까? 사돈이 숨길수록 우리 딸이 미친 며느리가 돼요. 그럴 거면 오늘 여기서 끝장냅시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전날 사무실 창가에서 무너져 있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외도 상대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대화는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 오후에 다시 확인할 일이 있어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더 따지려 했지만 친정엄마가 현관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사위, 지금은 너 아내 잡을 때가 아니야. 너 엄마 얼굴부터 제대로 봐. 저 얼굴은 바람난 사람 얼굴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사람 얼굴이라니까? 저는 엄마와 함께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차는 교회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방향을 틀어 오래된 은행 건물로 향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도 얼마 뒤 뒤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은행역 골목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안쪽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겉면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오래된 은행 로고와 대여금고 계약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펼쳐 날짜와 서명을 확인했고 시어머니는 손끝으로 한 부분을 짚으며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가 바로 제 등을 밀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자. 더 늦으면 또 빠져나갈 거야.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남자는 서류를 급히 접으려 했고 저는 그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이분 누구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옆에 서서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여금고 계약서네? 장례식장 뒤편에서 몰래 주고받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남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면 왜 밤에 제 미용실까지 찾아와서 봉투를 넣고 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 집 돈을 빼돌리고 있어. 카페 안이 조용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를 노려보던 눈빛을 거두지 못한 채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복사본, 미용실 건물 보증금 관련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은자야, 너 미용실 건물 보증금 일부가 우리 집 담보정리 과정에 묶여있는 거 알지? 너 시아버지가 그 서류를 다시 손대고 있었어. 너 이름으로 된 돈까지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했단다. 저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미용실 보증금은 제가 번 돈이고 일부만 시댁에서 빌린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제 쪽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너 돈까지 얽혀 있으니까. 너 시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집안 서류를 하나씩 찾기 시작했어. 처음엔 노후 정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남자는 명함을 다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전직 은행 감사였습니다. 지금은 개인 의뢰를 받아 재산 흐름을 확인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사모님께서 석 달 전 찾아오셨어요. 남편분이 대여금고를 다시 열려고 한다고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향해 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뒤편에서 왜 몰래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너 시아버지도 장례식장에 있었어. 내가 공개적으로 이분을 만나면 바로 들켰을 거야. 그래서 뒷문으로 나갔어.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의 거실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왜 시어머니를 걱정하지 않았는지, 왜 소문을 막으라는 말부터 했는지 조금씩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로 빼돌리려는 건데요? 시어머니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시아버지와 한 여자가 은행 근처에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낯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먼저 사진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자 교회 건집사 아니야? 시어머니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자매처럼 믿던 사람, 교회 행사 때마다 시어머니 옆에 붙어 다니고 김장철이면 우리 집에도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웃던 사람, 시어머니가 내 동생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아닐 거예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런데 너 시아버지가 대여금고에서 꺼내려던 서류 일부가 그 여자 이름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었어. 처음엔 단순히 돈을 맡기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둘이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었어. 친정엄마는 사진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쏘아붙였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단하던 여자가 자기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아 무너지는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친정엄마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돈, 제가 사람을 겉만 보고 살았어요. 사돈 옷차림 보고 말투 보고 배운 것 따지고 제가 참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사람 속을 하나도 못 봤어요. 내 남편도 내 옆에 있던 그 여자도요. 친정엄마는 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손으로 두드리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 사돈 입에서 들으려고 오래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지도 않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돈이 저한테 상처 준 건 나중 문제고 지금은 우리 딸 돈부터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사돈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친정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쌓였던 벽이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못마땅해 하던 두 사람이 같은 적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은행 감사였다는 남자는 서류를 정리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 강태호 씨가 은행 대여금고를 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예약 기록이 있습니다. 건집사도 근처에서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서류가 금고 밖으로 나가면 되돌리기 복잡해지거든요. 시어머니가 놀라 친정엄마를 봤습니다. 사돈까지 괜히 엮일 수도 있어요. 엄마는 짧게 웃었습니다. 사돈, 저는 평생 남의 머리 감겨주고 바닥 쓸며 산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눈치는 사돈보다 제가 더 잘 볼걸요? 그리고 우리 딸 돈이 걸려있는데 제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외투와 오래 신은 구두, 시어머니가 그렇게 낮춰보던 것들이 그날은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한참 친정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친정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어머니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숨기지 마세요. 사돈이 아는 거 저희한테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같이 싸웁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저는 가슴속에서 오래된 뭔가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화해인지 전쟁의 시작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용실에 돌아와 예약 장부를 닫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대여금고 계약서 복사본과 건집사 사진, 그리고 내일 오전 은행 예약 시간이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미용실 문을 잠그며 낮게 흘렸습니다. 내일은 너 시아버지가 돈을 꺼내러 오는 날이 아니라 자기 얼굴을 들키러 오는 날이야. 저는 가방끈을 고쳐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도라고 믿었던 장면은 우리 집 돈과 인생을 지키려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 은행 앞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생 서로를 못마땅해 하던 두 어머니가 함께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은행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은행 유리문 안쪽을 살피며 낮게 흘렸습니다. 사돈,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제가 흔들리면 잡아주세요. 저 여자를 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은행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가방에 든 모습은 평소처럼 점잖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모자를 눌러 쓴 권집사가 따라 들어오는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권집사는 교회 안에서도 이미 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봉사자리보다 남의 집 사정에 더 빠르고 기도보다 돈 계산이 먼저라는 소문이 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인처럼 보이려 했었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 앞에서 차갑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자기 체면에 이용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행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고 대여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권집사는 로비 구석에 앉아 기다리는 척했지만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직 은행 감사였던 남자가 제 옆에서 작게 짚었습니다. 저 봉투를 보세요. 대여 금고에서 나온 원본을 저쪽 봉투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나왔을 때 손에는 낡은 가죽 파일과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권집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웃었습니다. 마치 평생 그렇게 해온 사람처럼 너무 익숙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기둥 옆에 섰고 시아버지가 파일에서 서류를 꺼내 권집사의 봉투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엄마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은자야, 봉투가 바뀌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눈은 권집사의 손끝에 꽂혀 있었습니다. 아까 들고 있던 봉투는 오른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어. 지금 손에 든 건 새 거야. 저 여자가 중간에 바꾼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정엄마는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 권집사 앞을 막았습니다. 권집사가 봉투를 가방 안으로 넣으려던 순간 엄마 손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봉투 지금 은행 직원 앞에서 확인합시다. 권집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의 서류를 왜 보려고 하세요? 엄마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서류면 더 당당해야죠. 그런데 왜 방금 봉투를 바꿨습니까? 시아버지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밖에서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망신은 당신이 만든 거죠. 내 재산, 은자 미용실 보증금, 우리 집 서류까지 몰래 빼내려 한 사람이 누군데요? 은행 직원이 다가왔고 전직 감사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직원 앞에 섰습니다. 저 봉투 안에 제 미용실 보증금과 관련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동의 없이 움직이면 안 되는 돈이에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봉투를 열자 현금화 가능한 채권 서류, 부동산 권리 서류, 제 미용실 건물 보증금 관련 서류 사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이름이 적힌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거 제 서명이 아니에요.
남편은 뒤늦게 은행에 달려와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은자 이름이 왜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턱을 들었습니다. 집안 돈을 정리하려던 것뿐이야. 내가 평생 관리한 재산이라고. 저는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미용실 보증금이 왜 아버님 재산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머리 만져 번 돈까지 아버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권 집사는 갑자기 울먹였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이 오빠가 너무 외롭다고 했고 돈을 잠깐 맡길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권 집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권 집사, 외롭다는 말로 남의 집 돈을 옮기려 했어?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로 말이 많았고 사람들 사이 갈라놓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그런데도 너를 믿은 내 잘못이지.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권 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오해한 거야. 권 집사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고 나는 가족 재산을 안전하게 하려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은행 앞에서 만난 사진, 부동산 사무실 들어간 사진, 당신이 권 집사에게 보낸 문자 다 있어. 누구에게 안전하게 넘기려고 했는데? 상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천천히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낡은 가방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낮춰봤던 그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예전에 우리 딸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셨죠? 사람들 앞에 설 땐 격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람 격이 옷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저는 바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 말 안 믿었어. 엄마 말만 듣고 당신을 몰아세웠어.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이 서류부터 막아. 은행은 즉시 서류 이동을 중단했고 위임장 서명 문제는 별도 확인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전직 감사는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재산 보전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권 집사는 마지막까지 한 번만 봐달라며 붙잡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빼냈습니다. 너는 내 돈보다 더 한 걸음 쳤어. 내가 사람을 믿던 마음까지 가져간 거야.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마. 은행을 나온 뒤 시어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 제가 그동안 사람을 참 겉으로만 봤어요. 사돈 옷차림 보고 말투 보고 배운 것 따지고 제가 못되게 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저한테 상처 준 건 잊히지 않겠죠. 그래도 오늘은 우리 딸 지킨 걸로 됐어요. 앞으로 다르게 살면 되죠. 그 뒤로 사건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묶었고 시아버지가 몰래 준비하던 서류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권 집사는 교회에서도 더는 예전처럼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몇몇 어른들은 시어머니를 감싸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권 집사가 잘못한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 미용실 옆에 비어있던 작은 점포 앞에서 친정엄마를 불렀습니다. 사돈, 여기 같이 써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머리 손질하고 간단한 도시락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사람 챙기는 법을 잘 몰라서요. 사돈이 좀 가르쳐주세요. 친정엄마는 빈 점포 안을 둘러보더니 팔을 걷었습니다. 첫 도시락 나눔이 끝난 밤 저는 미용실 불을 끄기 전 문가에 섰습니다. 두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남은 도시락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시작된 의심은 은행 대여금고 앞에서 진실이 됐고 무시당하던 엄마의 눈썰미가 우리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철벽을 치던 두 어머니는 같은 상처를 지나며 이제 같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와 권 집사는 재판에 들어갔고 저와 시어머니가 용서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형량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